미안해. 미안해, 준호야. 우리 아들 상처받아 날 원망하고 있어. 어떡해. 내가 우리 준호한테 2번이나 상처를 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드림호텔의 천재 셰프 강준호가 왜 하필 이곳을 선택했냐고. 화려한 미슐랭의 별을 뒤로하고 시궁창 같은 권력 싸움이 판치는 이 호텔 주방으로 기어 들어온 이유. 그건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냥이었죠. 준호는 날카롭게 갈린 사시미 칼을 들어 올립니다. 서늘한 칼날 위로 비치는 자신의 눈동자. 그 안에는 30년 동안 골마 터진 증오가 서려 있습니다.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이 호텔의 왕자에서 얼마나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지. 어머니, 드디어 제가 왔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위해서. 준호의 혼잣말이 주방의 정적을 깹니다. 그는 채화영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로 불리길 거부합니다. 그는 채화영이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무너뜨릴 저승사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가 마설인 아니 오장미에게 접근한 이유도 세간의 짐작과는 다릅니다. 사랑? 애틋함? 아니요. 그건 채화영의 심장을 가장 잔인하게 찢어 놓을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 애지중지 키워온 가짜 딸, 그 딸을 빼앗아 채화영을 고립시키는 것. 그것이 준호가 설계한 복수의 첫 번째 레시피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계산에 없던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배다른 동생 강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준호와 달리 진심으로 장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호텔 옥상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백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형, 대체 정체가 뭐야? 장미 씨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야? 형 눈빛.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살기라고. 백호가 준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챕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비웃습니다. 백호야, 넌 참 운이 좋아.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말이야, 여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동화 속 세상이 아니야. 개소리 마. 장미 씨 이용하지 마. 형이 채화영 사장한테 복수하고 싶으면 직접 해. 왜 아무 죄 없는 장미 씨를 내 복수극의 소모품으로 쓰려는 건데? 백호의 주먹이 준호의 턱을 강타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리며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윗가에 흐르는 핏자국을 닦아내며 그는 백호의 귓가에 낮게 속삭입니다. 죄가 없어? 아니, 그 여자는 채화영의 가장 큰 약점이야. 내가 그 여자를 망가뜨려야 채화영이 무너져. 백호,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은 30년 전부터 지옥이었어. 이제 그 지옥을 돌려줄 차례야. 형은 미쳤어.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장미 씨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형이라도 내 손에 죽어. 백호의 경고에도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압박하죠. 해봐. 내가 지키려 할수록 난 더 잔인해질 테니까. 채화영이 나를 친아들로 인정하는 그 순간 난 그 여자의 목을 따고 장미 씨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같은 시각 채화영은 집무실에서 강준호의 인사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묘한 기시감. 준호의 서늘한 미소에서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이강혁, 강준호 이놈. 유전자 검사 다시 해. 이번엔 확실하게 내가 직접 챙긴 샘플로. 채화영은 의심의 뱀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준호가 이미 그 의심조차 자신의 복수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을요. 준호는 채화영이 유전자 검사를 조작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역으로 가짜 데이터를 심어 놓았습니다. 채화영이 준호를 친아들로 확신하고 안도하며 자신의 모든 범죄 증거를 준호에게 맡기는 순간. 그때가 바로 준호가 준비한 만찬의 마지막 코스가 서빙되는 날이 될 겁니다. 어머니, 당신이 믿는 그 핏줄이 당신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준호는 주방으로 돌아와 다시 칼을 잡습니다. 장미를 향한 가짜 고백, 백호와의 돌이킬 수 없는 대립, 그리고 채화영을 향한 서늘한 복수.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준호는 장미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한 연인의 그것입니다. 서린 씨, 오늘 저녁에 봐요. 아주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전화를 끄는 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이제 드림호텔은 피해 연회장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채와 영의 집무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이강혁 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채와 영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연기 너머로 준호의 사진을 노려보죠. 강준호. 그놈 눈빛이 자꾸 거슬려. 이강혁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떻게 됐어? 사장님 지시대로 조작했습니다. 강준호가 사장님의 친아들이라는 결과지가 오늘 중으로 언론사에 우연히 유출되도록 세팅해뒀습니다. 채와 영이 비열하게 웃습니다. 그녀에게 준호가 진짜 친아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림호텔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추문을 덮기 위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아들이라는 명분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야지. 그 잘난 칼날도 내 아들이 되는 순간 내 개가 될 테니까. 하지만 채와 영은 모릅니다. 준호가 이미 이 방에 도청기를 심어두었다는 것을요. 주방에서 모니터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준호의 입가가 비틀립니다. 역시 당신다워.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데는 도가 텄군. 하지만 그 가짜 아들이 당신 목을 물어뜯는 순간에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준호는 이미 채와 영의 조작된 검사지를 역이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는 공식 석상, 그곳이 바로 채와 영의 무덤이 될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드림호텔 뒷마당. 백호가 준호의 앞을 막아섭니다. 백호의 눈에는 이미 이성보다 장미를 향한 절박함이 앞서 있습니다. 형 그만둬. 채와 영 사장이 형을 아들로 공표한다는 소문 들었어. 형. 설마 그 여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권력이 탐난 거였어? 준호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백호에게 다가갑니다. 백호야, 넌 여전히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구나. 내가 그 여자의 아들이 되어야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걸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어. 그게 장미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웃기지 마. 장미 씨를 지킨다고? 형은 지금 장미 씨를 채와 영의 며느리라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잖아. 장미 씨는 형의 복수 도구가 아니야. 백호의 주먹이 다시 준호를 향해 날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준호가 백호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챕니다. 전직 셰프다운 악력으로 백호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 쥐어짜죠. 잘 들어 강백호. 내가 장미 씨를 사랑한다고? 아니, 넌 그 여자를 동정하는 거야. 하지만 난 달라. 난 그 여자의 상처와 똑같은 피를 흘리고 있어. 그래서 나만 그 여자를 지옥에서 꺼낼 수 있어. 아니, 형은 장미 씨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어. 장미 씨가 형의 정체를 알면, 형이 채와 영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그 여자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백호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힙니다. 두 형제는 같은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 방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백호는 장미의 현재를 지키려 하고 준호는 채와 영을 파멸시켜 장미의 미래를 억지로 만들어주려 합니다. 주방 업무가 끝난 늦은 밤. 준호가 홀로 앉아 칼을 닦고 있을 때 장미가 들어옵니다. 장미는 이미 호텔에 퍼진 준호의 출생 비밀 소문을 들은 상태입니다. 셰프님, 정말 채와 영 사장님의 아들이세요? 저한테 다가온 이유. 정말로 저를 사랑해서였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장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호는 칼을 내려놓고 장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복수심이 아닌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장미씨, 세상엔 모르는 게 약인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줘요. 당신을 내 곁에 두려 했던 건 내 생애 가장 진심 어린 욕심이었어. 준호가 장미의 뺨을 어루만지려 하지만 장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그녀는 느낀 것이죠. 준호의 손에서 나는 서늘한 금속 냄새와 그가 품은 거대한 어둠을. 무서워요. 셰프님도 백호 씨도.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장미가 주방을 뛰쳐나가고 준호는 홀로 남겨집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차갑게 눈을 가라앉힙니다. 이미 시작했어. 멈출 순 없어. 장미 씨, 당신이 나를 증오하게 되더라도 이 피해 축제는 끝을 봐야 하니까. 드림호텔 그랜드 볼룸. 수많은 기자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수군거립니다. 오늘 채화영 사장은 자신의 숨겨진 아들이자 천재 셰프인 강준호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단상 뒤 대기실. 준호는 맞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그 옆에서 채화영이 준호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죠.
준호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드림호텔의 후계자고. 오늘 내가 내 옆에 서는 순간 우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국을 갖게 되는 거야. 준호는 채화영의 손길이 닿는 어깨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효성 깊은 아들의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어머니,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과 함께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채화영은 만족스러운 듯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가 나간 문을 노려보며 주머니 속 USB를 꽉 쥡니다. 그 안에는 채화영이 과거 저질렀던 뺑소니 사고와 비자금 장부, 그리고 오늘 유출될 유전자 조작 지시 녹취록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비명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 보여줄게. 행사장 입구 백호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난입합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장미를 데리고 이 위선의 무대에 서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복도 끝에서 장미를 이끌고 나오는 준호와 마주친 백호. 강준호. 그 손 놓으라고 했지. 장미 씨를 기어이 내 복수의 들러리로 세워야겠어? 백호가 준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준호는 장미를 뒤로 밀쳐내고 백호의 공격을 차갑게 받아냅니다. 두 형제는 화려한 호텔 복도 바닥을 뒹굴며 처절하게 치받습니다. 백호야, 넌 여전히 멍청해. 내가 여기서 멈추면 장미 씨는 채화영 손에 죽어. 내가 악마가 되어야 장미 씨가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아니, 형은 이미 악마야. 장미 씨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증오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거라고. 장미 씨 봐, 지금 겁에 질려 있잖아. 백호의 외침에 준호가 멈칫하며 장미를 봅니다. 장미는 떨리는 몸으로 두 형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두 사람 다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누굴 믿어야 하는지 이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장미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준호의 눈에 잠시 고뇌가 스치지만 그는 이내 차갑게 얼굴을 바꿉니다. 그는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행사장 안. 채화영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오늘 제 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드림호텔의 새로운 미래 강준호 셰프입니다. 준호가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갑니다. 채화영은 준호의 손을 잡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행사장 내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뀝니다. 거기에는 채화영이 이강혁 실장에게 유전자 검사 조작을 지시하는 영상과 장미의 가족을 위협했던 녹취 파일이 재생됩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친애하는 내 어머니 채화영 사장님. 당신이 버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집행할 심판자로 말이죠. 채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준호를 돌아봅니다. 준호는 그녀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어머니, 이제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랑한 가짜 딸 오장미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 곁에 두지 않을 겁니다. 단상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호는 무너져 내립니다. 형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장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 나갔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단상을 내려오지만 그의 눈에 비친 장미는 이미 그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폭로 영상이 터진 직후 드림호텔 행사장 안은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채화영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준호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인 척 나를 먹여 살릴 것처럼 굴더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내 피를 이어받았다고? 아니, 넌 저주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저주라고. 채화영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가스총을 꺼내 허공에 난사하며 준호를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지만 그녀의 광기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나를 죽이고 싶다면 나도 널 데려가야지. 우리가 모자지간이라면 지옥도 같이 가야 공평한 거 아니니? 채화영은 준호의 목을 핥히며 울부짖습니다. 준호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의 비참한 몰골을 감상하듯 서늘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 이게 바로 당신이 만든 결말이에요. 당신이 버린 핏줄이 당신을 심판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제 당신의 제국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죽도록 아꼈던 그 명예와 권력 제가 다 불태워버렸으니까요.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뒤편, 장미는 백호의 품에서 벗어나 준호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환멸만이 가득하죠. 셰프님. 아니 강준호 씨.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저를 이용해 채화영 사장님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당신의 진짜 목적이었죠? 준호가 대답을 피하며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장미는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말해봐요. 저를 향해 웃어주던 그 시간들, 저를 지켜주겠다던 그 약속들. 전부 대본이었나요? 당신과 채화영 사장님이 뭐가 다른가요? 결국 당신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제 인생을 짓밟았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백호가 장미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장미 씨 이제 그만해요. 저런 인간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저랑 같이 나가요. 하지만 장미는 백호의 손조차 뿌리칩니다. 백호 씨도 똑같아요. 당신도 형의 정체를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숨겼잖아요. 나를 지킨다는 핑계로 나를 바보로 만든 건 당신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당신들 형제 죽을 때까지 증오할 거예요. 장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와 백호 두 형제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비가 쏟아지는 호텔 옥상 난간. 장미를 잃은 두 형제가 다시 마주 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를 향한 가공할 증오뿐입니다. 강준호. 기어이 장미 씨를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어? 내 복수가 성공해서 행복해. 지금 장미 씨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가 이거냐고. 백호가 포효하며 준호에게 달려듭니다.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진짜 죽일 기세로 준호의 목을 조릅니다. 준호 역시 백호의 복부를 강타하며 맞섭니다. 두 남자는 빗물 섞인 피를 흘리며 옥상 바닥을 뒹굽니다. 행복하냐고? 아니 난 처음부터 행복 따윈 버렸어. 백호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의 피는 처음부터 저주받았다는 걸. 장미 씨가 우리를 떠난 게 차라리 나아. 이 지옥 같은 핏줄에서 그 여자라도 벗어나야지. 핑계 대지 마. 넌 그냥 비겁한 괴물일 뿐이야. 형이라고 부른 내 입이 더러워질 정도로 넌 쓰레기라고. 백호가 준호를 난간 끝으로 밀어붙입니다. 준호의 몸이 반쯤 허공에 뜹니다. 그래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끝내줘. 나도 지쳤어. 채화영의 아들로 사는 것도 너한테 형인 척하는 것도. 이제 다 지긋지긋하니까. 준호가 눈을 감고 백호의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백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아래층에서 채화영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형제는 절벽 끝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과연 이 복수의 끝에 무엇이 남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옥상 난간 끝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았던 두 형제의 손에 힘이 풀립니다. 백호는 준호를 밀어내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뱉습니다. 형, 이제 만족해? 채화영은 무너졌고 드림호텔은 지옥이 됐어. 그런데 왜 내 가슴은 이렇게 구멍 난 것처럼 시린 건데? 준호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난간에 등을 기댑니다. 그의 눈엔 승리자의 환희 대신 평생을 쫓아온 증오가 사라진 뒤에 지독한 공허함만 고여 있습니다. 백호야, 복수는 달콤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몸에 박힌 가시를 빼내는 것뿐이지. 가시를 빼낸 자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 준호는 품 안에서 낡은 요리사 배지를 꺼내 빗물에 씻어냅니다. 채화영의 아들이 아닌 오직 요리사로만 살고 싶었던 시절의 유일한 흔적. 그는 그것을 옥상 아래 어둠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우리 집안의 피는 처음부터 독이었어. 넌 그 독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난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준호는 비틀거리며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백호는 멀어지는 형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두 남자의 끈은 오늘 밤 이 빗속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 화려한 실크 드레스 대신 환자복을 입은 채화영이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애씁니다. 내 아들. 준호 어딨니? 우리 약혼식 해야지. 드림호텔 주식은 다 챙겼어? 마대창 회장이 보면 안 돼. 빨리 숨겨. 그녀의 기억은 가장 화려했던 순간과 가장 비참했던 순간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발밑에 두려 했던 여왕은 이제 좁은 독방 안에서 가짜 제국을 건설하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면회객이 들어옵니다. 준호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살 너머로 채화영을 응시합니다.
채화영은 준호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근데 너 누구니? 우리 준호 닮았는데 눈이 너무 무섭다. 준호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봅니다. 증오했던 여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억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워버리는 것임을. 어머니, 평생 그 가짜 제국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준호는 차갑게 돌아서 면회실을 나갑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채화영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1년 후 작은 해안가 마을. 장미는 오장미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선 드림호텔의 마설인 시절 보였던 서늘한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백호입니다. 그는 멀리서 장미를 바라보다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식탁 위에 꽃다발 하나만 놓아두고 나갑니다. 장미는 그 꽃을 보며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다시 요리에 집중합니다. 한편 어느 이름 모를 해외의 노천 주방. 준호는 하얀 조리복을 입고 거친 불길 앞에서 프라이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팔에는 채화영과 싸우다 남은 흉터가 선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요리사의 칼만 쥐고 있을 뿐입니다. 카메라는 멀어지며 드림호텔의 화려한 야경과 대비되는 쓸쓸한 바다를 비춥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우리는 각자의 지옥에서 걸어나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유일한 구원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